네, 라떼토크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자막은 바뀌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놔뒀고 다른 것보다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예전에 제가 대학 생활했던 거를 좀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대학을 다녔나 꼭 저 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교수님들은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나가 상대적으로는 좀 신기한다? 신기하게 느껴진다? 어, 뭐 희한하다? 좀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싼 음식들,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어, 밥을 먹었던 그런 것들 그 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갔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밀레니얼 시대가 되면서 외식이랑 프랜차이즈가 좀 많아졌어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시대라는 게 이제 요즘은 되게 낯선 얘기가 됐을 텐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땐 뉴 밀레니얼이라 그래서 세기말 감성이 낭낭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네. 여러분들은 뭐 운이 좋으면 경험할 수 있는 아마도 제 자식들이 운이 좋아야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일 텐데 세기가 센츄리가 바뀐다는 거, 100년 단위가 바뀐다는 거는 그게 뭐 아무런 특별한 그 지구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히 사람이 멋대로 붙여놓은 숫자가 이렇게 100 단위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별거 아닌 일에도 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에, 이게 1999에서 2000이 딱 넘어간다는 건 혹은 뭐 1997, 1998, 1999 이렇게 2000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미묘한 어떤 흥분을 불러일으켜요. 와 진짜 2000년대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반대로 제가 어릴 때는 2000년대라는 건 정말 미래처럼 느껴졌어요. 미래. 그러니까 요 세기말 뭐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자면 결국은 요약하자면 네, 우리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미래 일본말로 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맨날 미라이 미래의 어떤 뭐 기술 뭐 로보트가 나오고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이렇게 난리칠지는 몰랐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90년대 IMF를 겪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점점 발전해 나간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쭉쭉쭉쭉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 약간은 업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텐션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에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20대 30대들 그때 당시로 나중에 요 얘기도 제가 한번 좀 조심스럽긴 해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때 말했던 학생 운동이라는 게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가 되면서 약간 대학교 캠퍼스와 20대 30대의 문화가 탈정치적 거대 담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민족과 국가와 뭐 사회적인 뭐 어떤 발전과 뭐 다 좋은데 일단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재밌게 살자라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막 쏟아져 나와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막 사람들이 이제 좀 어른들이 보기에는 나쁘게 말하면 흥청망청 뭐 놀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3대장 지금도 있나요? 베니건스는 지금 아예 망했나요? 이게 뭐 마켓플레이스 마켓 뭐로 바뀌었는데
이름 마켓 O로 그냥 바뀐 건가? 하여튼 뭐 베니거스가 그렇게 바뀌었었고 TGI는 아직 있긴 있죠. 아웃백이랑 뭐 그런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3대장이었고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데서 한두 번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정말 비쌌고요. 정말 비싸서 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당연히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건 네,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어요. 다시 한번 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많았어요. 다른 데서 언급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나 비싸서 자주 가지는 못했던 마르쉐라든가 빕스 나중에 이제 제 아내와 종종 갔었던 립이 전문이었던 토니 로마스 좋아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막 뒤섞여 있는데 빕스나 애슐리는 부패죠. 시즐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3대장들과 요거 그리고 토니 로마스 계열로 매드포 관리 그리고 부패 계열로는 세븐 스프링스 그리고 그건 체인점은 아닌가? 뭐 무스쿠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부패류가 굉장히 뷔페 체인들이 꽤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저희보다 한 4, 5학번 위의 선배들은 조금 생각하기 힘든 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밥을 먹는 것이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문화냐라는 거에 좀 충격을 먹는 선배도 사실 있었고요. 모든 선배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대학 다닐 때는 혹은 자기가 젊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90년대 중후반에 막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다 비쌌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갑니다. 네. 비싸서 못 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네. 학생의 친구는 밥집이죠, 밥집. 네. 학생들 뭐 예나 지금이나 학생의 친구는 밥집이고요, 밥집. 일반적으로 뭐 분식이라고 불리는 거나 혹은 뭐 분식 그 아니면은 그냥 백반집도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뭐 제육덮밥. 네, 남자들은 뭐 제육덮밥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불백 뭐 이런 거 오징어 덮밥 뭐 이런 거를 먹는 밥집 이 국룰이 3,000원대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가격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그때도 아 물가 오른다 야 물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요즘 뭐 밥값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학식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기준 98년 기준으로는 학식이 제일 싼 게 1,000원이었고요. 이건 진짜 그냥 때우기 위해서 먹는 거고 점심이나 먹을 수 있지 농담으로 이걸 학식 1,000원짜리를 4년 내내 먹으면 8학기 내내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보통 그래도 좀 먹을 만한 학식은 1,400, 좀 좋은 학식은 2,000, 제일 비싼 학식이 2,500에서 3,000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식 레인지가 대충 2,400, 1,400, 2,500에서 이루어지니까 바깥에서 나와서 먹는 밥집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룰이라는 게 우리가 남학생들 기준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우는 메뉴들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친구 제육이라든가 순두부라든가 뭐 돈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3,000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붙여놓은 거는 어, 신림동에서 대학을 다녔거나 이제 고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가게인데요. 행운문식이라고 그 고시 좀 메인 스트리트에 있었던 아주 작은 가건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요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 안쪽 이렇게 조금 더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구조인데 뭐 어쨌든 천장도 되게 낮고요. 되게 허름한 구조인데 이것도 뭐 간판이 좀 바뀐 건 것 같고 예전에 이 간판도 아니었고 제가 다닐 때는 여기에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냥 일반적인 뭐 라면도 있고 뭐 김밥도 있고 있었으나
여기를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행운 라볶이였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쟁반으로 나오는 라볶이인데 라볶이를 이렇게 대충 먹고 나면은 공깃밥이랑 밥을 비벼줘요. 그러면서 김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요 세트가 제가 1학년 때 2,000원이었고요. 네, 공깃밥을 줘요, 당연히.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제 공깃밥을 미리 먹어버리면 공깃밥을 추가해야 되기는 한데 그때는 500원에 아마 추가를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라볶이를 한 70% 먹고 남은 라볶이 면과 국물과 밥과 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꽤 든든하죠. 라면에 밥을 먹는 그런 수준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2,500원으로 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500원이나 올라버려? 야, 이건 너무 비싸다. 이제 우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김밥 천국 같은 체인점이 이제 막 등장하던 시절이어서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아까 말한 그 고시촌, 지금 대학동이라고 불리는 신림구동에도 그런 가게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요. 물론 거기도 왕왕 갔었는데 그것보다는 예나 아니면은 그냥 이름 없는 분식집이나 아까 말한 백반집들이 훨씬 가성비도 좋고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단골집이 몇 개 있었고요. 그 동네 살았으니까. 예. 또 하나 이제 그 동네에서 제가 즐겨 먹었던 좀 독특한 메뉴를 소개하자면 네, 짜파게티예요. 저는 이게 다 어느 동네나 있는 메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신림동 고십촌에는 굉장히 유명한 메뉴였기 때문에 어느 만화방 위에 있는 이름이 지금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주 성스러운 분식집이었는데 이 집도 뭐 이것저것 팔지만 대표적인 메뉴가 요 짜파게티였습니다. 짜파게티를 이게 그 집 짜파게티는 아니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도 엄청 넣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대파를 좀 승승승승 썰어서 크게 썰어서 국물이 좀 있게 약간 졸여가면서 이렇게 볶아 주세요. 짜파게티를 단순히 끓이는 게 아니라 좀 볶아서 이렇게 계란을 얹어 가지고 주시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라면이 1,500원 정도 하던 시절이거든. 1,500원 비싸게 받아야 2,000원 정도 받던 시절인데 만화방에서는 1,000원, 1,500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2,000원, 2,500원에 형성이 됐으니까 2,500원, 3,000원 굉장히 비쌌어요. 라면류를 뭐 좀 가공을 했든 어쨌든 파는 것 치고는 굉장히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아주 맛있어서 달짝지근한 데다가 파가 들어가서 덜 느끼해지면서 좀 약간 칼칼한 느낌도 나고 여기에 공깃밥까지 추가해서 먹으면 뭐 금상첨화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대학교 선배가 여기를 소개해줘서 알게 되고는 이 맛을 알게 되고는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죽인다 그래서 그 만화방을 일부러 가서 지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나서 요걸 챙겨 먹는 그런 코스로 네 대학생활을 망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요게 이제 제가 주로 밥을 먹었던 국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2000년대 밥 먹었던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자꾸 이제 제가 이걸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90년대 학교를 들어가서 2000년대 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90년대 98, 99년 2년을 90년대에 다녔고 2000년, 2001년, 2002년 8월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2.5년을 2000년대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학원도 다녔고 했기 때문에 2000년대가 제가 본격적인 어떤 것들을 다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자꾸 부연 설명을 하는 게뭐 제발의 절인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문화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밥 먹는 문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요 앞에까지는 이제 밥집에서 밥 먹었던 얘기를 했고요. 좀 다른 종류의 그 음식 섭취에 대해서 한번 마저 얘기를 해보죠.
만만한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학생들이랑 제가 햄버거 시켜 먹어보면 롯데리아가 이제 학교 근처에 있어서 가끔 야 사와라. 그래서 먹어보면은 비싸요. 네, 싸지가 않죠.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버거킹 그 버거 뭐냐 우리 킹 형님 버거킹 형님의 등급이 멤버십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니어, 와퍼, 킹. 저는 킹 등급입니다. 킹 등급. 여러분 멤버십을 할 때는 최고 등급을 가져야 돼요. 예, 제가 과금러, 핵 과금러인 거죠. 버거킹에. 석 달 동안 아마 5만 원 이상 써야지 킹 등급인 것 같은데 뭐 가뿐하죠, 가뿐하죠. 네, 오늘도 먹었습니다. 네, 우리의 친구가 킹 등급을 하면은 쿠폰이 진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쿠폰 다 쓰다 보면 또 킹 등급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버거킹은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쿠폰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버거킹을 저는 햄버거 하나를 풀 세트를 7,000원 이상으로 먹은 적이 꽤 이제 오래됐거든요.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다 보면 쿠폰 다 먹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은 있지만 근데 롯데리아를 요즘 먹으면은 롯데리아 뭐 아재보거나 뭐 그런 거 먹으면 뭐 세트 뭐 9,000원 뭐 넘어가죠. 이거 롯데리아를 먹으면 롯데리아를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롯데리아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브랜드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언제적 전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고기 버거가 3,600원. 나름대로 이제 롯데리아가 자랑하는 브랜드 그 햄버거의 종류인데 저는 불고기 버거도 안 먹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불고기 버거가 이제 롯데리아에서 꽤 미는 그 핵심 버거이긴 했지만 불고기 버거는 비싸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어떤 햄버거를 제대로 된 걸 먹고 싶다라면은 그때도 이미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갔지. 네, 롯데리아를 가진 않았어. 롯데리아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친근하고 싸고 만만한 그런 게 이제 어떤 장점인 브랜드였지. 아, 롯데 햄버거 먹고 싶어. 롯데리아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논리가 이어지는 쪽은 아니었죠. 그때도. 그래서 제가 늘 먹었던 게 그 학교를 가는 그 경로에 롯데리아가 딱 있었어요. 되게 좋은 위치에 롯데리아가 있었습니다. 아, 바꿔 말하자면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한밭대학교에 앞에도 롯데리아만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중에. 제가 대학을 다녔던 서울대학교 그 고시촌에도 물론 서울대 입구역 전철역에는 햄버거 브랜드가 많았는데 아, 제가 살았던 그 신림구동 지금은 대학동 고시촌에는 롯데리아만 있었습니다. 물론 또 거기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정도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있는 삼거리에 버거킹이 있긴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거기를 간 적도 있긴 한데 아, 거기까지 가서 먹는 거는 조금 그랬던 아무튼 그래서 만만한 게 위치상 가격상 롯데리아였기 때문에 많이 먹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때 롯데리아에서 간단하게 때울 때 그때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삼각김밥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와서 좀 편의점에 깔리기 시작한 때였고요. 제가 삼김 처음 먹은 게 99년 아니면 2000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삼김이 아주 대중화되진 않았고 그러면 삼김처럼 간단하게 때울 때 뭘 먹냐? 그럼 뭐 당연히 일반 김밥. 그게 아니면 샌드위치는 잘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 토스트. 당연히 또 여기 고시생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엄청 많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수준으로 간단하고 싸게 때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리브 샌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브 샌드가 아마 여기 있네요. 2,000원이에요. 정확하네. 내가 봤던 가격표인 것 같은데 이게 2,000원이 2,000원. 제 기억에 리브 샌드 안에 들어가는 요거는 약간 그 패티라기보다는 햄이에요. 햄. 네, 햄이었습니다. 햄. 반면에 이제 요 불갈비 버거, 요 불갈비 버거에 들어가는 놈은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나름 패티였어요. 패티. 불고기 버거의 그 소스랑 비슷한 그 우리나라식의 간장 양념이 좀
가미된 그런 소스였고, 요게 좀 더 이제 먹는 느낌, 씹는 느낌, 먹는 느낌, 제대로 된 걸 먹는다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이게 2,5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전 뭘 먹었냐? 저는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거나 뭐 이렇게 뭘 사는 거에 그렇게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불고기 버거는 이제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굳이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불갈비 버거 하나 먹고 편의점에서 캔콜라나 아니면 학교에 올라가서 캔콜라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특히나 이걸 많이 먹었냐 하면 이 경로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시촌이고요. 예, 고시촌. 여기가 대학. 대학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여기가 정문인데 제가 있었던 건물이 이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담 아니고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어디 갔냐? 둘, 셋, 네 번째 내려서 걸어서 들어가야지 그 제가 있는 건물에 갈 수가 있었어요. 이걸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오르막이라서. 네, 걸어서 가면은 요만큼 가는데 좋기 30분. 네, 20분에서 30분 걸리니까 제가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학부 때.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버스를 타면 이렇게 와요. 예, 걷는 것도 똑같고 걸어서 오면은 뭐 4, 50분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는데 요 버스 타는 요 위치에 정확히 요 위치에 바로 롯데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걸어 걸어 내려와서 롯데리아를 하나 사서 그때는 뭐 좀 그런 게 딱히 그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버스 안에서 담배는 피면 안 된다. 그래도 가끔 피우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건 있었지만 안에서 뭘 먹으면 안 된다 정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름에 물론 에어컨 틀고 있는데 먹으면 좀 그렇지만 예전엔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도 잘 안 틀었었고요. 버스들이. 예, 그래서 제 기억에 여름에 버스 타는 게 굉장히 싫었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뭐 먹으면서 탔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예. 노매너였네요.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기다리면서 다 먹었어요. 뭐 남자들 금방 먹으니까 왁왁왁 하면 한 서너 번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 딱 불갈비버거 하나 때려주고 이렇게 등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상, 가격상 뭐 어느 정도 배를 채우는 그런 거, 또 맛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롯데리아 불갈비버거가 저희 굉장히 만만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당시에 한 끼에 2,5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얘기를 길게 하죠, 그죠? 네, 2000년대 대학생이었던 김 교수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그 말은 이제 잠자는 방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잠만 자는 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취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취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도 취사거니와 빨래라던가 뭐 이런 일체의 어떤 그 사람이 기본 생활 뭐 일시인의 어떤 안녕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생활 필수 시설이 단독이든 공용이든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자취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취인 곳도 있었고 하숙집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잠만 자는 방들이 있었어요. 잠만 자는 방.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들 방을 제가 그 학교 공사하느라고 잠시 저희 학교 앞에 그 오피스용으로 그 두 달 동안 방학 동안 그 빈 방을 얻어 본 적이 있는데 뭐
가장 저렴한 방을 당연히 별로 거기서 잘 필요는 없으니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화장실도 있고 뭐 싱크대도 있고 나름대로 싱크대와 방 부분이 분리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세탁기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세탁기는 공용이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아 뭐 냉장고도 있고 다 잘 갖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잠만 자는 방은 진짜 잠만 자는 방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방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혹시 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에서 사는 친구들 중에 큰 방 말고 안방 말고 본인이 사는 본인이나 형제 자매가 사는 그 방에서 모든 가구를 다 제거한 그 상태의 방에 월세 얼마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은 주택이니까 다른 방들이 있죠. 그럼 다른 방들에도 사람이 각 방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집 전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이니까 싱크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상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놓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싱크대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세탁실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뭐 유명무실하거나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인데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불편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겨우 뭘 해먹으려고 하면 그 휴대용 브루스타 가스 버너 같은 걸 사서 방구석에서 이제 몰래 주인 아저씨 몰래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장판에 기름 다 배고 뭐 난리 나는데 이제 제가 살았던 잠만 자는 방은 창문이 되게 컸기 때문에 창문 다 열고 뭐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가능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 정도가 한계였지 뭘 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뭘 해 먹을 수 없다. 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서 사 먹는 삼시세끼를 사 먹는 학교에 가서 학식을 먹든 동네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 뭐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는 배달이에요. 배달. 제가 살았던 곳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시촌입니다. 고시촌. 어, 아까 설명드렸던 걸 잠깐 보시면 이 굉장히 이 넓은 영역에 진짜 넓거든요. 이 영역이 이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근데 전철역으로 이게 지금 경전철인데 경전철이긴 하지만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가로 세로의 영역인 거예요. 가로 세로의 영역.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룸 자취방 소개해주는 유튜버들 보면 이 동네를 많이 이제 컨셉을 잡고 하는데 왜냐면 많이 빠져나간 만큼 옛날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싸졌으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그때는 여기에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했었고 대학생들과 이쪽은 주로 대학생들 이쪽은 주로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했었기 때문에 좁은 곳에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몰리겠죠.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고시촌은 뭐든지 다 있었어요. 네. 나중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만화방 그리고 PC방. 만화방과 PC방이 단위 면적당 비율이 개수가 밀도가 가장 높았던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 이 동네입니다.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네, 만화방, 뭐 보드게임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태동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힙합 문화는 좀 잘 나가는, 잘 노는 대학생들이 많은 서울 시내 쪽, 뭐 신촌이라든가 뭐 대학로나 그런 데서 이제 발달을 했고요.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말고 이런 덕후에 가까운 페인에 가까운 그런 유의 문화는 다 이 동네에서 많이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만화방, PC방은 물론이고 가장 많이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24시간 거의 24시간 배달되는 음식점들이에요. 야식 문화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른 동네 제가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야식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 아마 24시간 영업 제한이 풀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대학교 앞에 그때 많이 놀 학생들이 많이 붐볐던 곳이 뭐 경희대 앞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야식 많이 시켜 먹고 고대에서도 그랬는데 어느 동네를 제가 친구들한테 놀러를 가봐도 신촌도 그렇고 뭐 한양대 앞이나 뭐 어디를 놀러를 가봐도 도남동이나 뭐 이 고시촌만큼 새벽 2시, 3시, 4시에도 한결같이 모든 메뉴가 배달 오케이를 외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되는 수준, 가용한 수준이 이제 레벨이 달랐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일단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베스킨라빈스가 일단 새벽 1, 2시까지 했던 데니까 베스킨라빈스가 새벽 1, 2시까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1차 끝나고는 좀 애매해요. 2차 끝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집에 가고 더 마시고는 싶은데 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특히나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을 데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죠. 술 많이 취했을 때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거든요, 그죠? 많이 취해. 오빠 머리 아파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이건 뭐 거의 다 먹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아무튼 그럼 베스킨라빈스가 새벽 1, 2시까지 할 정도의 동네라는 거. 고시생들이 낮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새벽 2, 3시까지 술집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프집도 새벽 2, 3시는 기본이고 뭐 대부분의 식당들이 네, 야간에도 장사를 하거나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족발 이런 것들 뭐 치킨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것이 탕수육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가게들이었어요. 탕수육 전문점. 지금은 없는 개념일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또 뭐 배달의 민족 많이 유행해서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사라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건 기숙사 쪽에 있었던 고시촌이 아니라 낙성대역 근처 쪽에서 좀 더 많이 시켜 먹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대학교 기숙사가 교통이 되게 안 좋아서 배달 음식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시촌으로 가고 나서 2학년 때부터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래서 인생도 많이 망가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초반까지 많이 시켜 먹었던 탕수육이 이런 배달 탕수육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야채 조금에 케찹이랑 단무지랑 요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소스 부어주는 거. 이게 매콤이 있고 기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학교를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낙성대 쪽이나 사당 쪽에 살았던 직장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대 탕수육이 이제 맹구 탕수육과 유경 탕수육이 있어서 맹구파냐 유경파냐 네, 뭐 이렇게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숙사 그 현관에 나가서 이제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이 되면 이제 언제까지 10분 후에 20분 후에 나와라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나 혹은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무두두두 타고 와가지고 이제 현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맹구 뭐 혹은 유경이요 뭐 이러면 네몇 호요 뭐 네, 210호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탕수육도 되게 맛있었고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족발파였고요. 그때도 보쌈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족발이죠 족발. 족발 그리고 특히 요 막국수. 이게 족발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1년 동안 제가 족발을 미친 듯이 많이 먹었거든요. 야식으로. 야식을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또 허기가 지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허기가 져요. 그래서 뭘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어, 제가 술 먹고 나서 새벽 1시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족발을 진짜 많이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1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학교 1학년 말에 이게 15,000원으로 올라와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보통 12,000원에 콜라 서비스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공깃밥은 추가를 제가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룸메이트랑 둘이서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네, 둘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쟁반국수가 서비스로 오고요. 그래서 12,000원, 15,000원 정도면 둘이서 아주 배부르게 물론 호화롭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밥값이 3,00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이거를 12,000원, 13,000원 내고 먹으면 네, 굉장히 호화롭게 먹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쿠폰을 엄청 많이 모았었고요. 대학교 4년 뭐 그 이후에도 대학원 다니면서도 족발을 다 먹은 횟수가 뭐 좋게 몇백 번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장군 왕족발이라고 네. 장군 왕족발 이 가게가 나중에 확장을 했는데 그 중에 방 한 칸은 아마 제가 해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도 뭐 메뉴가 정말 요 무김치랑 쟁반국수는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계란이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발 정말 지겹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족발을 먹었던 시간이 아까 새벽 1시라 그랬는데요. 보통 1시에서 3시까지 제가 많이 먹었던 주 시간대가. 그래서 12시에 시키면 진짜 일찍 시키는 거고 1시에서 3시 정도에 시켜서 스타크래프트 그때 리그 게임 리그를 하는 거를 재방송으로 보면서 먹거나 뭐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제 대학 생활 시절에 도대체 저 인간은 뭘 어떻게 먹고 다녔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별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았네요. 다시 보니까 좀 그리워지고 먹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야식을 먹어보고 싶네요. 네, 연락을 한번 주세요.